그래서 보면 저희 3장에서는 이제 미분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이 등장하는 그런 단원에 해당되겠다라는 거여서요. 첫 번째는 다항함수랑 지수함수의 도함수 해가지고 다항함수의 미분 아까 전에 막 x3승 마이너스 x 이런 거 저희 막 극한 정의에 의해서 풀려면 사실 조금만 더 차수 높아지고 지저분해도 되게 번거롭거든요. 다행히도 공식 정리해주고 있고요. 지수함수도 정확히는 여기서 안 나오고 뒤에 다시 나오는데 살짝 언급해주고 있어서 뭐가 나왔나 살짝 살펴보면 뭐 상수함수 같은 경우도 아까 각 점에서의 도함수 찾으려고 하면 결국 분자가 계속 0인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라서 0이라는 함수가 되더라.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내가 극한에 쓰고 있어야 되나 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럴 필요 없이 앞으로는 상수함수의 도함수, 즉 상수함수를 미분한 거는 x에 대해서 미분이에요. 앞으로 그냥 0이다. 그래서 이 빨간 테이블 나온 거는 외워서 적용해도 되는 식에 해당돼서 공식 정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함수. 거듭제곱함수라는 게 뭐예요? 뭐 x3승, x2분의 5승 이런 함수들에 대한 도함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고 쉽게는 먼저 양의 정수에 대한 미분을 살펴보자. 그래서 x의 1승, x라는 함수의 도함수는 생각해보면 각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1로 동일하니까 1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구해봐도 1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제곱, x3승 이런 것도 이렇게 미분 계산할 수 있겠다 해서 좀 특징을 보니까 x의 미분은 1 나오고 x제곱은 아까처럼 극한 정의 이용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2x, x3승은 3x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럼 나아가서 x4승도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갖고 전개해가지고 소거해가지고 약분해서 극한 계산하니까 결국은 4x3승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양의 정수에 대해서는 혹시 x의 n승의 미분은 n, x의 n-1승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을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여서 양의 정수에 대해서 x의 n승의 미분은 이렇게 정리된다. 공식으로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양의 정수에 대해서만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심지어 항상 이렇게 성립한다 라고 정리되고 있다라는 거여서요. 그래서 진짜 모든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x의 n승의 미분이 정말 얘인가를 이렇게 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x의 n승 마이너스 a의 n승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f'a라는 값은 정의가 이렇잖아요. 그럼 얘는 요 식의 극한을 찾으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니까 x-a가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소거가 돼서 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의 극한이니까 그냥 a 그냥 대입하면 되죠. 다항식의 극한이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 결국은 다 a의 n-1승이 n개 있게 되네 이런 사실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된다. 그래서 꼭 n이 양의 정수일 때뿐만 아니라 실수,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공식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에 대한 미분은 저희 그런 극한 안 쓰고 바로 공식 적용하면 되겠다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본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들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많은 함수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 배우고 함수 극한 배우면 더한 함수의 극한 뭐지? 뺀 함수의 극한 뭐지?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 함수에다 상수배를 해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얘의 미분은 뭘까? 전혀 달라지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뭐 극한에 의해서 정의되다 보니까 극한이 상수배가 앞으로 그냥 빼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상수배 나와서 그냥 이 함수가 미분 가능했으면 미분한 함수는 곱한 상수배한 함수의 미분은 그냥 f를 미분한 다음에 상수배하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여서 아까 전에 x의 n승을 미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 이제 요 논리 때문에 3x의 4승, 5x의 7승 이런 거 미분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3x 4승 바로 12x 3승 할 수 있겠지만 그 논리는 x 4승의 미분의 3배만 하면 돼 라는 거고 x 4승의 미분이 4x 3승이니까 12x 3승 이런 식으로 얘는 마이너스 1 빼내면 x의 미분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바로바로 해나가면 되겠다. 상수배에 대한 미분은 미분해서 상수배하면 된다. 이런 거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으면 더해서 새로운 함수, 빼서 새로운 함수 만들 텐데 더한 함수의 미분은 다행히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미분해서 더하고 각자 미분해서 그냥 빼면 된다라는 거여서 그럼 미분할 수 있는 x3승, x10승 있으면 더한 함수의 미분까지도 지금 바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3개 함수를 더했다 그러면 얘네 둘의 더합 이런 거니까 3개 했다고 해도 그냥 각각 다 미분해서 더하면 되겠네. 이런 거 확대해 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식, 그림 그리기도 좀 복잡하지만 다항식인 그런 식에 대한 미분도 한 번에 이제 지금 쉽게 한 줄에 풀 수 있게 된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지수함수의 도함수. 공식 기억할까요? x의 미분. 기억하는 학생도 있고 아닐 텐데 공식을 정확하게는 좀 뒷단원, 두 단원 뒤인가? 거기서 나오지만 생각을 해보면 도함수의 미분을 구하려고 정의를 써보면 얘는 얘죠. 그럼 얘는 요 fx 플러스 h는 bx 플러스 h승 마이너스 b의 x승 되니까 공통으로 분자에 b의 x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b의 x승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h가 0으로 갈 때 b의 x라는 함수는 이 극한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h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기 이 식에서는 h가 0으로 갈 때 얘는 그냥 상수밖에 안 되는 거여서 앞으로 극한에서 빼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b의 x라는 지수함수의 미분 도함수라는 건 그냥 b의 x 원래 자기 자신의 함수에다가 요 극한값을 곱한 값이 되겠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극한값이 뭐 3이면 그냥 3배 뭐 이런 식의 상황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함수의 극한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는 사실 h가 0으로 가면 0분의 0 상황이어가지고 바로 구할 수는 없는 상태고 이제 변형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그런 형태지만 어쨌든 존재하면 지수함수에 뭔가 숫자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저희가 지수함수는 지수함수의 도함수랑 비례인 관계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게 0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값이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h, x가 0이니까요. 얘가 f'0으로 표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f'0이라는 상수에 원래 자기 자신을 곱한 값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비례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자세히는 더 뒤에 나오지만 그러면 저희 2라는 숫자를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2라는 숫자는요. 지수, 자연지수라고 불리는 애여서 여러 가지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가 이렇게 정의되고 있었죠. 2라는 숫자. 그래서 2라는 숫자는 h분의 2의 h승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의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인데 얘가 딱 1을 만족하도록 하는 수를 2라고 한다라는 거여서요. 아까 얘가 누구죠? 여기가 AH였지만 그쵸? 지수함수의 아까 미분값 같은 점이었는데 그 값이 딱 1이 되도록 하는 수를 2라고 한다는 거여서요. 앞에서 저희 지수함수의 그림이 있는데 지수함수는 모든 함수가 0,1이라는 점을 지났는데 그쵸? 0,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텐데 함수가 지수함수 중에서도 자연지수함수는 0,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딱 1이 되는 그런 함수다.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매치되는 그런 함수에 해당돼요. 0에서의 지금 이게 f'0이니까요. 그래서 3의 x, 2의 x 접선의 기울기 다 다른데 2의 x는 딱 요 0,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1이 되는 즉 아까 전에 극한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의미한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f'0이 1이라는 거니까 아까 f'x는 f'0 곱하기 원래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지금 fx가 ax일 때. 근데 a가 2일 때는 얘가 1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여서 자연지수 함수는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이 도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네.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공식인 거죠. 그죠?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정도 1절에서 이런 내용으로 살짝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고 저희는 2절로 바로 넘어가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다항함수, 자연지수 함수에 대한 미분 정도, 상수함수에 대한 미분 이런 거는 공식으로 외운 상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함수들의 덧셈, 뺄셈, 상수배에서 만든 함수의 미분을 바로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는 극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으면 이번에는 사칙 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했으니까 곱한 함수는 미분 뭘까? 이렇게 저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더한 함수의 미분이 어떻게 됐어요? 각각 미분해서 더하면 돼. 이런 게
덧셈 뺄셈에서 다 성립했다 보니까 처음에 추측은 이렇게 했겠죠. 곱해서 정의된 새로운 함수의 미분은 그냥 각자 미분해서 곱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퀄이 성립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여서요. 곱법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두 함수. 곱한 함수는 x 3승이죠. x 3승의 미분은 어떻게 돼요? 3x 제곱인데 얘의 미분은 1, 얘의 미분은 2x여서 각각 미분한 다음에 곱한 거랑 같지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어서 곱한 함수의 미분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 이제 생각을 해봐서 왜 곱한 함수는 변화량 덧셈 같은 경우는 변화량 생기면 더한 함수의 변화량에 어떤 리미트 취하면 결과적으로 그냥 더한 거랑 똑같아지는데 곱은 왜 다를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사실 그냥식 fg로 해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책에서는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u, gx라는 함수를 v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항상 양수인 거 아닌데 그림화하려고 양수인 어떤 함수를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럼 양수니까 이 u랑 v의 곱을 사각형의 넓이에 매치시킬 수 있겠죠. 물론 x마다 변하는 값이지만요. 그래서 원래 u라는 fx 값이 있고 v라는 gx 값이 있어요. 그럼 둘을 곱한다라는 건 사실 그림으로 기하학적으로 따져보면 직사각형의 넓이 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u라는 값이 x의 변화량이 생기면 u의 값도 변화량이 생기고 v 값도 변화량이 생길 거예요. 그게 이제 인크리먼트 v, 증분을 이용해서 u의 변화량, v의 변화량이 생겼다. 이렇게 그림으로 잡은 거고요.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x가 변화가 생기면 u에다가 델타 u만큼 변화량이 생길 거고요. v라는 함수도 x의 변화율에 따라서 요만큼 변하면 요만큼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변화한 함수의 곱, 이 둘의 곱이라는 건 x만큼 똑같이 어떤 델타 x만큼 변한 함수값 f 얘가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f x 플러스 델타 x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만큼 변했을 때 요만큼 변해서 가로는 요만큼 세로는 요만큼이니까 곱한 함수의 변화량이라는 건 아니고 함수의 변하는 값이라는 건 u 더하기 델타 u 곱하기 v 더하기 델타 v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증분, 변화량 저희 극한이라는 건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에서 x값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니까 곱한 함수가 x가 변했어요. 그럴 때 각각 f라는 함수에도 g라는 함수에도 x의 변화량이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둘 다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곱한 함수의 변화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게 될 거냐면 이 그림으로 치면 변한 부분, 증가한 부분이라는 게 y값의 변화량이는 그건 여기서 치면 색칠한 세 개의 넓이가 변화량, 함수값의 곱한 함수의 변화량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원래 곱한 함수, 변해서 곱한 함수의 변화량이라는 건 요 세 개가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요거 한 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UV를 곱한 함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면 U가 요만큼 변하고 V가 요만큼 변했을 때 곱한 함수, 곱한 값에서 원래의 값을 뺀 게 변화량에 해당되겠죠. 곱한 값의 변화량. 그럼 얘는 전개해가지고 빼면 UV가 소거되면서 증가한 변화량이라는 건 결국은 U에다가 V의 변화량, V에다가 U의 변화량, U랑 V의 각각 변화량의 곱의 합이랑 같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즉 아까 색칠된 세 개의 영역이 U는 요만큼 변하고 V는 요만큼 변했을 때 곱한 함수의 어떤 변화량은 세 개의 합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X의 변화량이 생겼을 때 곱한 함수의 변화량의 극한을 찾아야 되니까 얘를 X의 변화량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좌우변 나누면 똑같이 나누면 등식 성립하니까 이렇게 등식 성립하겠고요. 얘를 이제 델타 X로 쭉 나누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분수 3개의 합으로 쪼개서 쓴 거고요. 얘는 뭔가 x의 변화량에 v라는 함수의 변화량 이런 거지만 u라는 함수값 자체는 변화량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이거분의 이거는 u라는 함수 곱하기 x의 변화량분의 v라는 함수의 변화량 더하기 얘는 v 곱하기 x의 변화량분의 u의 변화량 마찬가지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좌우변 같으니까 좌우변의 극한도 같겠죠. 그러면
얘에서 곱한함수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라는 그 곱한함수의 미분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 델타 x의 극한값이 0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찾으면 되니까 좌변을 극한을 취한다라는 건 결국은 곱한함수의 미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요 극한값이 갖는 의미가. 그럼 얘는 이거의 극한이랑 똑같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각각 세 개의 함수의 더한 함수의 극한은 각각 극한 구해서 더해주면 돼 라는 거고요. 이 함수의 극한 찾으려고 하니까 u는 이 x의 변화량에 영향을 안 받죠. 그냥 u라는 함수값 자체니까 앞으로 빼내고 얘의 극한 구해서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v라는 그냥 얘도 함수값 자체니까 극한에 영향 안 받아서 빼내고 얘의 극한값 구해서 곱해야지. 얘는 x의 변화량이 얘의 변화량에도 다 영향을 끼치니까 각각 구해서 수렴하면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쪼개준 거예요. 그럼 얘의 극한값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v라는 게 지금 gx란 함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v라는 함수의 x값의 변화량이 순간적인 변화량이니까 v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는 거고요. 요 극한값이 갖는 함수는 지금 u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는 거고요. 얘의 극한이라는 건 얘의 극한은 마찬가지로 인 거죠. 그럼 얘의 극한은 뭘까 생각하면 u가 지금 fx란 함수거든요. 함수인데 x의 변화량이 있는데 이 x가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지면요 u의 변화량은 어떨까요? f란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는요. 여기 각 점에서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의 변화량도 0에 가깝죠. 연속이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x값의 변화량이 조금 생겨도 함수값은 확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연속이라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배제가 돼가지고 스무스하게 연속은 끊기지 않고 쭉 나아간 함수기 때문에 x값의 변화량이 0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그 u라는 함수값의 자체도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얘의 극한은 0이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서 0 곱하기 어떤 미분값이라고 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 함수를 곱한 함수의 미분은 한 함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함수를 미분한 거 곱하고 더하기 아까 미분 안 한 함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함수를 미분 이렇게 해서 더해준 거랑 같더라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UV의 미분은 U는 그대로 두고 V 미분 V 그대로 두고 U 미분 이렇게 해주면 돼서 저는 이거보단 차라리 그냥 유미분 V 더하기 U V 프라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은데 순서는 본인이 편한 대로 중요한 거는 곱할 때 하나씩 미분해서 곱해서 더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공식을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 미분 가능하다면 곱한 함수의 미분은 한 함수는 그냥 두고 gx 미분해서 곱하고 더하기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해서 더한다. 그래서 f 곱하기 g의 미분은 fg 프라임 더하기 gf 프라임이랑 같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 되겠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 얘 딱 보면은요, 저희 어떻게 생겼는지도 바로 못 외우는 함수예요. 그쵸? 쉬워 보이는 식이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바로바로 저희 미분도 할 수 있고, 증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쉽게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여서요. 얘도 x라는 함수랑 이의 x라는 함수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 함수의 도함수 찾으라는 문제는 그럼 어떠냐면 곱셈이니까 둘 다 미분 가능 함수죠. 다항함수, 자연지수 아까 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x라는 함수는 미분하면 1 나머지 함수는 그대로 두고 x는 그대로 두고 2의 x 미분하면 2의 x 그래서 1 플러스 x의 2의 x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n개도 함수 찾으라는 얘기는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2개도 함수 계산해주면 얘도 1 플러스 x라는 함수랑 이 함수의 곱이니까 1 함수 미분할 수 있고 x도 거듭제곱 함수 그러니까 더한 함수는 그냥 미분해서 각각 더하면 된다 알고 있으니까 이 함수 미분하면 1이네요. 곱하기 2x 더하기 1 플러스 x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래서 2 플러스 x의 2x 그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봐도 한 번 더 해보고 또 해보고 해봐도 결국 어떻다는 거 알 수 있냐면 n번 미분한 식은 지금 보니까 여기 2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일반항을 쉽게 계산되는 거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함수의 미분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제 2번도 얘도 루트 t. 얘는 t의 2분의 1승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모든 실수에 대한 x, n승 미분 공식 쓸 수 있고 얘도 그냥 다항식이니까 상수함수 x, n승 형태의 상수배 그런 거여서 바로 미분할 수 있어서 이 식 미분하면 곱의 미분 형태 쓰면 지금 어떻죠? 루트 t 미분하면 뭐예요? 루트 t는 t의 2분의 1승이니까 미분하면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루트 t 그대로 얘 미분하면 이렇게 해서 b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통분하면 어떻죠? 이게 t라는 2bt 되는 거죠. 그래서 3bt가 되네요. 맞을까요? 쓸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는 근데 풀이 2 이렇게 책에서 써놓은 거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경우는 또 어떨 때는 때에 따라서는 이거는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a 루트 t 더하기 b 루트 t 곱하기 bt 루트 t인 거죠. 그럼 얘는 사실 쓰면 얘는 a 곱하기 t의 2분의 1승인 거고요. 이 t 루트 t라는 거는 t의 1승, t의 2분의 1승이니까 t의 2분의 3승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냥 거듭제곱 공식만 써가지고 미분 공식 써가지고 바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여서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도 상관없겠다라는 거예요. 미분이죠. 이거 미분하면 어때요? 얘는 미분하면 2분의 1 내려오고 t의 2분의 1승 미분하니까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돼가지고 얘는 2분의 3b t의 2분의 1승 이렇게 계산하면 돼서 통분해서 결국 쓰면 똑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3bt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굳이 두 가지 방법을 언급하는 거는 식에 따라서는 이제 막 곱으로 딱 정리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곱의 법칙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식에 따라서는 전개해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쉬운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아 이거는 곱의 법칙 쓰는 게 편해요. 여러 가지를 써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판단을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됐을까요? 그렇다면 예제 3번. 예제 3번은 fx란 함수가 루트 x랑 정확하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gx란 함수의 곱으로 주어진 상태고요. 그럴 때 이런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f'사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럼 fx는 지금 루트 x란 함수랑 gx란 함수의 곱이니까 저희 미분해주면 곱의 법칙에 의해서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 gx 루트 x 그대로 두고 누군지 모르지만 g'x 이렇게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f'4는 4 대입하니까 g4니까 2 더하기 2 g'4니까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6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3 되겠네요. 찾아주면 되겠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곱의 법칙, 그래서 곱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해서 나 또 다른 함수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사칙 연산 중에 3개의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함수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법칙은 이제 목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나눗셈에 의해서 정리되는 어떤 함수 새롭게 나눠서 만든 함수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여서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fx란 함수를 u, gx란 함수를 v로 정의했을 때 몫을 미분하는 법칙을 이제 유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즉 나눈 함수에 대한 v분의 u라는 함수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얘는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나눈 함수 v분의 u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에 대한 미분을 찾으려면 저희 뭐 해야 되냐면 이 나눈 함수에 x라는 변수의 변화량분에 그 나눈 함수 v분의 u라는 함수의 변화량이 있겠죠. 이 변화량을 x의 변화량분에 나누는 새로운 함수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서 얘의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이 지금 얘가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찾고 싶은 나눈 함수에 대한 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고 싶어서 이 변화량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여서요. 그럼 나눈 함수, v분의 u라는 함수에 대한 변화량, 증분, 인크리먼트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x가 변하면 나눌 함수, v에 대한 함수의 변화량도 생기는 거고 얘를 v 더하기 델타 v로 쓴 거고요. u라는 함수의 변화량도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함수에 대해서 변화량이니까 이게 증가된 변화 함수인 거고 거기다가 원래의 함수 값을 뺀 게 저희 증가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함수에서 지금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 y라는 함수가 나눈 함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함수에서 원래 함수 값을 이 함수 값에서 이 함수 값을 뺀 거 그게 지금 변화량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식이 나눈 식이다 보니까 그럼 얘네들을 통분해서 쓸 수 있겠고요. 전개하면 uv 소거되면서 이렇게 v분의 u라는 나눈 함수에 대한 변화량, 증가량, 증분이라는 애는 결국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나눈 함수에 대한 미분이라는 건 아까 이 x값의 변화량분의 함수값의 변화량에서 x값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질 때 극한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얘가 좀 전에 식따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분의 델타 x인데 번분수 미리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델타 x분의 v 델타 u 마이너스 u 델타 v 이렇게 되는데 요거 뺄셈이니까 요거 분수 요거 델타 x 분모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식 정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얘의 극한이 곧 나눈 함수의 미분이 되는구나, 도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고 그럼 얘의 극한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지면은요 x값의 변화량에 대한 u의 값의 변화량이 요 식에 일단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v라는 애는 그냥 함수값 자체니까 극한에 영향을 안 받아서 사실 그냥 분자 v 곱하기 얘의 극한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u 곱하기 얘의 극한 그런 다음에 각각 구해서 빼주면 될 거고요. 분모의 극한 구해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얘의 극한이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u의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라는 건 결국은 u라는 함수의 도함수 u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얘의 극한이 갖는 의미는 v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델타 x가 0으로 가면 x의 변화량이 생기면 v라는 함수에도 변화량이 생기겠죠. v가 지금 gx라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니까. 그럼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지면 v라는 함수 자체의 변화량도 연속함수기 때문에 변화량 0에 가까울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얘의 극한은 아까 이렇게 각각 구해서 빼고 나누면 되는데 얘의 극한이 의미하는 게 얘의 극한이 의미하는 게 얘는 결국 극한이 그냥 v제곱이 되는 거여서 얘가 v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u라는 함수를 v라는 함수로 나눈 함수를 미분했다라는 건 분모를 제곱한 거분에 분모 그대로 분자 미분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해준 요런 형태의 분수식이랑 똑같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목의 법칙, 몫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정리하면 그냥 fg로 표현을 하면 f와 g가 모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두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를 나눠서 저희 새로운 함수를 정리할 수 있겠죠. 나눈 함수의 뭐 정의역은 분모가 0인점 빠진다 이런 거 연속성은 그런 점에서 유지된다 이런 것들 저희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나눈 함수의 미분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분모를 제곱한 거 분해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분모 그대로 곱해서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두고 곱하기 분모 미분 이 식이랑 똑같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g분의 f의 미분은 g제곱분의 f 프라임 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편하더라고요. 본인이 편한 걸로 외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가 중요한 건 빼기가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앞에 와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서 새롭게 정리된 요런 함수에 대한 미분도 이거 이 정도만 돼도 극한 써가지고 정리하려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공식 써가지고 풀면 분수함수의 미분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얘의 미분은 분모의 제곱분해 그렇죠?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는 그대로 분모 미분 이거랑 같다 그랬고 그럼 차분하게 해보면 분모의 제곱분해
분자 미분하면 몇이에요? 2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 곱하기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두고 분모 미분하면 3x죠. 그래서 전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속어 뭐 연산해주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사실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미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예제 5번 1 플러스 x제곱분의 2x라는 함수 위에 요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저희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한 점은 아니까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 개수 찾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주어진 함수 미분하면 분수 형태 그죠? 나눈 형태니까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함수가 2x를 나눈 형태니까 몫의 법칙을 써가지고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한 거 분해 분자 미분하면 2x 분모는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는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뭐 정리해주면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여서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y''에 x가 1일 때의 값 찾아주면은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쵸? 마이너스 2x여서 이제 x가 1일 때의 값은 홈모하기도 0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그런 값이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어떤 곡선이 있는데 저희 바로 곡선 모양 추측 안 되지만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의 식은 y는 2분의 1가 되겠구나. 이렇게 답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수 있어요. 이런 거 살펴봤고요. 또 보면 좀 주의할 거 좀 사실 생각해 볼 거 필요해서 이런 함수 주어졌어요. 이 식의 미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분수 형태, 나눈 형태네.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눴네. 몫의 법칙 써야지 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분모 제곱분해 막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 식은 가만히 보면 분모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얘는 크게 2분수 더하기 2분수의 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정리를 먼저 해주면 3x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한 식이어서 이 식은 오히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예요. 훨씬 편한데 이거 막 분모 제곱해서 분자 이러려면 훨씬 지저분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식 주어졌을 때 분수식이라고 무조건 몫의 법칙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판단을 조금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언급되고 있어서 지금 1, 2절의 내용 총 합쳐보면 그럼 상수함수의 미분은 0 x의 n승은 모든 실수 n에 대해서 미분하면 nx n-1 자연지수 함수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상수배해서 미분해서 상수배 하면 돼. 더한 함수의 미분, 각각 미분해서 더하면 돼. 뺀 함수의 미분은 각각 미분해서 빼면 돼. 곱한 함수의 미분은 f 하나씩 미분해서 곱해서 더하면 돼. 나눈 함수의 미분은 분모 제곱해서 분자 미분에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의 분모 미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총 8개의 공식 정리될 수 있고 앞으로는 요거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미분 가능한 함수를 이용해서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서 미분하고 그려보고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저희 살펴봤어요.